경영의 패러다임은 지금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본, 노동, 기술이 핵심 경영 자원이었지만 오늘날 기업의 경쟁력을 가르는 요소는 바로 인공지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경영 시스템에 접목시키느냐입니다. 연세대학교 이준기 교수가 제시하는 AI 경영은 단순한 기술 채택을 넘어 인간과 AI의 협업 구조를 경영의 중심축으로 삼는 사고 전환을 의미합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여전히 AI를 자동화 수단이나 비용 절감 도구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준기 교수는 그렇게 접근하는 순간 기업은 미래 경쟁에서 반드시 뒤처질 것이라 경고합니다. AI는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AI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경영 철학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이 떠오릅니다.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탁월성은 습관에서 비롯되며 도구는 그 습관을 확장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경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경영 습관 위에 AI라는 도구가 결합될 때 조직은 단순한 효율을 넘어 창의적 혁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즉 AI는 인간의 대체제가 아니라 탁월성을 실현하는 확장 장치라는 것이죠.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런 철학을 전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MIT와 스탠퍼드 연구진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AI와 인간이 협업하는 조직은 단독으로 AI를 도입하거나 인간 의사결정만 고수하는 조직보다 평균 30% 이상 높은 생산성과 혁신 성과를 보였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줄인다는 발상이 아니라 사람과 AI가 서로 잘하는 부분을 결합했을 때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AI 시대에 어떤 경영 방식을 택해야 할까요? 첫째, AI를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AI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면 최종 해석과 전략적 판단은 인간 경영자가 맡는 식입니다. 둘째,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활용 역량을 내재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개발자 몇 명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인사, 재무 담당자까지 AI와 협업할 수 있는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경영 리더십 자체가 AI 친화적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미래의 리더는 숫자를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분석한 수치 속에서 기회를 읽어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면 경영의 본질은 결국 초전문가 경영으로 귀결됩니다. 즉, 기존의 전문가가 자신의 도메인 지식에 AI 역량을 덧붙여 독보적인 경쟁력을 발휘하는 구조입니다. 이준기 교수는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합니다. 한 기업이 특정 산업에서 초전문가적 지위를 차지하려면 AI를 단순한 자동화가 아닌 전문성 강화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AI 경영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업이 AI를 경영의 동반자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외부의 위협으로만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 향후 10년 뒤 기업의 운명은 극적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두려움보다 실천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AI 경영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초전문가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전문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이미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나 조직이 AI 역량을 결합하여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준기 교수는 앞으로 10년 안에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문가라 불릴 자격조차 잃게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변화의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종종 AI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출합니다. 그는 AI를 인류 문명의 실존적 위험이라고 부르며 규제를 강조했지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기업들은 누구보다 AI를 적극적으로 경영 전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를 AI로 학습시켜 도로 위의 수많은 변수를 실시간으로 대응합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 발사와 착륙 과정에서 AI 기반 시뮬레이션과 제어 기술을 활용합니다. 뉴럴링크는 인간 뇌와 AI의 직접적인 인터페이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적인 태도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경영자는 AI를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AI를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있게 접목하는 자가 경쟁 우위를 선점한다는 사실입니다. 머스크는 AI를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기업 혁신의 엔진으로 삼았습니다. 두려움과 활용 사이의 긴장 속에서 오히려 압도적인 초전문가적 지위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초전문가적 경영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도메인 전문성 강화가 필수입니다.
심리학자든 변호사든 의사든 먼저 자기 분야의 지식을 깊이 쌓아야 합니다. 얕은 지식만 가진 상태에서 AI를 활용하면 단순한 데이터 해석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깊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은 AI를 활용하여 자신이 놓치던 미세한 패턴을 발견하고 더 정교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AI 친화적 조직 문화 구축이 필요합니다. MIT와 하버드 공동 연구에 따르면 AI를 효과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AI와 협업하는 방법을 체화할 수 있도록 문화와 제도를 바꿨습니다. 예컨대 의사결정 회의에서 AI의 분석 결과가 항상 참고 자료로 제시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인간의 경험적 판단과 AI의 데이터 기반 통찰이 충돌할 때 토론을 통해 조율하는 과정을 습관화한 것입니다. 셋째, 개인의 학습 전략 역시 중요합니다. 이준기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흥미로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초기에는 IT 전문가가 주 수강생이었지만 최근에는 현업 관리자와 비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업무에서 AI와 협업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자는 더 이상 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AI가 제공하는 결과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경영 의사결정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머스크처럼 초전문가적 경영을 실현하려면 결국 두려움과 활용을 동시에 끌어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공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AI는 새로운 기회와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경영자는 이 양면성을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한 도입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과 기업의 핵심 역량을 AI와 결합할 때 진정한 초전문가적 경쟁력이 탄생합니다. 결국 AI 경영은 AI를 누가 더 많이 쓰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AI를 자기 전문성에 어떻게 붙이는가,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의 문제입니다. 머스크가 보여주듯 두려움조차 활용의 에너지로 전환할 때 기업은 남들이 상상하지 못한 미래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AI 경영의 또 다른 핵심은 인간 고유의 영역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협력 관계를 설계하느냐입니다. 흔히 우리는 창의성과 감수성은 인간만의 고유한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준기 교수는 그마저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컨대 심리 상담에서 내담자의 미묘한 눈빛, 목소리, 떨림, 표정 변화를 파악하는 능력은 인간 고유의 감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AI가 수천, 수만 건의 사례 데이터를 학습해 이런 감정 신호를 분석할 때 인간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감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의 고객센터에서 AI가 고객의 억양을 분석해 화난 고객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점에 인간 상담사에게 연결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지점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감정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일은 AI가 더 잘할 수 있지만 그 분석, 결과를 어떻게 따뜻한 언어와 공감으로 연결할지는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와 데이터의 흐름은 AI가 정리해주지만 그 데이터로 조직 구성원의 마음을 움직이고 고객의 신뢰를 얻는 과정은 경영자의 감성과 리더십에서 비롯됩니다. 이 대목에서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사유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 행위의 가치를 타인과 함께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했습니다. AI는 인간을 대신해 패턴을 읽고 계산을 수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시작을 향해 타인을 설득하고 공동의 비전을 세우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만이 가진 힘입니다. 경영의 본질이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AI는 강력한 조력자일 뿐 결코 리더십의 대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준기 교수는 AI 시대의 일자리 변화를 설명하며 누구도 미래 직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자동차가 마차를 대체했을 때 단순히 마부의 일자리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산업이 탄생했던 것처럼 AI 역시 단순히 기존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직업 생태계를 열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일자리 소멸에 대한 공포에 갇히기보다 AI와 함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블유자형 고용 구조 개념이 유효합니다. 단순 노동자나 중간 수준의 실력자는 AI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을 수 있지만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거기에 AI 역량을 결합한 초전문가는 오히려 더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정도의 경쟁력으로는 AI 시대를 버티기 어렵지만 자신만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AI를 전략적으로 접목하는 기업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속 가능한 AI 경영은 세 가지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습관화하라. AI의 분석을 단순 참고가 아니라 조직의 일상적 의사결정 과정에 녹여야 합니다. 둘째, 인간 중심적 리더십을 강화하라. AI가 아무리 정밀한 분석을 제공해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과정은 결국 인간 리더의 진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끊임없는 학습과 재교육을 장려하라. 경영자는 구성원들이 AI 친화적 역량을 계속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자신 또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국 AI 경영은 기술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인간과 AI의 협력을 단순한 도구 사용이 아니라 경영 철학으로 승화시킨 기업은 앞으로 수십 년간 생존을 넘어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이준기 교수가 강조하듯 AI는 우리를 위협하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초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아렌트가 말했듯 인간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는 존재입니다. AI 시대의 경영자는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을 두려움 없이 열어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